네, 그래서 이제 NRF52 시리즈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NRF51 시리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51 시리즈도 아마 그 고객사들에서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었지만, 이제 52 시리즈가 나오면서 기존에 나왔던 저희 경쟁사들 대비하여 가장 좋은 퍼포먼스의 칩이 됐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소모 전류를 내는 칩이 이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52 시리즈에서는 소모 전류, 그 다음에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이 엄청나게 기존 대비 그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칩 작은 칩 IC 하나에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NFC 같은 경우는 다 추가로 추가로 이제 IC를 달고 봄 사이즈가 늘어났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합쳐지면서 굉장히 작은 IC로 굉장히 작은 제품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NRF52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일 큰 그 부분으로 나누자면 NRF52 시리즈는 가장 좋은, 지금 현존하는 블루투스 SoC IC, 그 BLE를 지원하는 그 IC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기존의 51 시리즈를 많은 고객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스택과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나눠져 있는 굉장히 좋은 구조를 가져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동일하게 52 시리즈에 적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 고객사들이 쉽게 이제 BLE 디바이스를 만들 환경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잘 안 보이네요. 개발 환경 자체가 뭐 많은 그 고객사들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전 세계 1위의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이런 개발 환경조차도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지원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다양한 툴, 그리고 다양한 웹사이트, 고객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웹사이트 또는 통로를 통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안 먹히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네, 잠깐. 일단 그 메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전반적인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이 칩, 오들 칩이 아닌 그 전에 오하나 시리즈 같은 경우는 2012년도 10월달에 커머셜로 출시를 해서 지금까지 3년 왔는데요. 그동안의 블루투스 시장을 쭉 보니까 주로 처음에는 뭐 미아방이나 이런 북박 시무티 기반 이런 쪽을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다가 뭐 최근에는 비콘 이런 식으로 많이 왔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크게 뭐 초창기에는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낼 만한 필요가 없었거든요. 솔루 자체가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최근에 한 작년부터 트렌드를 쭉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복잡하게 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헬스케어나 메디컬 디바이스 이쪽에 갈수록 어떤 센싱에서 복잡한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고요. 또 하나 큰 차이는 액츄얼리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를 요구하는 게 있다 보니까 좀 더 퍼포먼스가 좋은 그런 MC를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 한 1년간은 보통 일반적인 BLE 칩에다가 별도의 익스터널 MC를 추가를 해서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BLE 하는 SoC 벤더들이 좀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MC를 추가해서 하는 이제 출시된 분위기가 올해 상반기부터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라인업에 있거나 이미 출시된 제조사, 타사 대입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칩이 오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제가 이제 완료가 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NRF52 시리즈 같은 경우는 기존의 51 시리즈의 많은 장점들을 그대로 승계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다양한 기능들, 하드웨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그 한 IC에다가 다 집적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사이즈가 커지는 게 아니라 더 작은 사이즈, 같은 사이즈 또는 더 작은 사이즈에서 다양한 기능을 넣었기 때문에 훨씬 더 혁신적인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RC의 그 2.4기가 프로토콜, 여러 가지 저희가 NRF 5하나 시리즈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5하나 시리즈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2.4기가 RF 디바이스, RF 프로토콜 뿐만 아니라 그 BLE 프로토콜, 그 다음에 엔트라는 다양한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NSFC가 이제 추가로 이제 설치가 되면서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NFC를 가지고 그 기존에는 화면을 통해 가지고 비밀번호를 넣거나 아니면 어떤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그 페어링을 맺게 되었었는데 이제는 많은 핸드폰들이 NFC를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갖다 대는 형태로 이제 페어링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사용자 인풋이 굳이 필요 없게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모듈 시리즈는 CPU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앞에 이제 김재호 부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올해 초, 작년 말부터 사실 많은 회사들이 2.4기가의 BLE 디바이스 가지고는 지금 다양한 그 센서 디바이스들을 컨트롤하는데 성능이 좀 부족하다라고 여기고 추가적으로 MCU를 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NRF 5둘 시리즈가 출시가 되면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졌다는 거죠. 한 개의 IC로 동일한 또는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내는 MCU를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LE 또는 2.4기가의 RF를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커스터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플랫폼 그리고 더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 칩에 들어가는 메모리 사이즈는 512K 킬로바이트의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64킬로바이트의 램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다양한 페리페럴들이 I/O 페리페럴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SPI, iSquare C, UART, iSquare S. 이제는 BLE 디바이스를 가지고 그 간단하게 그냥 액티비티 트래커나 이렇게 만드는 상황이 아니라 iSquare S라는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함으로써 오디오 데이터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많은 디바이스들, 현재 애플폰 그리고 구글폰 같은 경우는 그 보이스 커맨드를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디지털 마이크를 달아가지고 실이나 그 다음에 구글 보이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존하고 똑같은 기존보다 이제 더 진보된 12비트의 ADC, 그 다음에 하드웨어 PWM, 그 다음에 그 컴패레이터, 하드웨어 로우 파워 컴패레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NRF 5하나 시리즈 같은 경우는 GPIO가 31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추가적으로 이번 버전부터는 1개가 더 추가가 됐죠. 원래 5하나 시리즈에서도 32개의 GPIO를 지원하는 IC가 있었습니다. QFN 타입에. 근데 이제 동일한 사이즈의 작은 사이즈 CSP 타입에서도 32개를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3.3by 3.2mm의 최소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에 다양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집적되어 있는 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RC를 설계를 하면서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질 텐데요. 하드웨어는 충분히 작아질수록 사용자 입장에서는 휴대하기 간편하고 사용하기 간편해지겠죠. 그래서 저희 이 작은 사이즈의 CSP를 통해서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 때 필요한 소자들이 기존에는 15개에서 11개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32메가의 크리스탈을 추가적으로 달아주는 상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5하나 시리즈와 동일하게 32K의 크리스탈은 추가로 달아도 되고 달지 않아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봄 사이즈를 봤을 때는 8x 9mm의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다.
네, 이러한 오돌 시리즈를 탑재를 함으로써 그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 라디오 링크.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뒤에 슬라이드에서 그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라디오 링크 버짓. 그러니까 즉 RX 센시티비티와 TX 파워가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실제 거리가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전송할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그 많은 IC, 블루투스를 BLE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IC가 MCU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M4가 아닌 M4F, 플로팅 포인트를 지원을 하는 그런 CP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각각의 그 코어 마크별로, 그러니까 실제 점수, 수치화한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의 그 IC별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와 큰 사이즈의 램이 탑재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만의 장점이죠. 저희만의 장점은 아니지만 저희가 가장 큰 장점으로 보고 있는 그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무선으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현재 오하나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펑션들을 오돌에 그대로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오돌 시리즈 역시도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개선을 하고 펌웨어를 충분히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모든 I/O 페리페럴들에 대해서 EasyDMA라는 DMA 펑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낮은 데이터 레이트를 보이고 있었는데, 그 센서하고 저희 쪽 디바이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낮은 데이터 레이트를 가지고 있었지만, EasyDMA하고 멀티레이어 AHB 버스가 추가가 되면서 기존 대비 몇 배 또는 몇십 배 빠른 이제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모 전류 면에서는 CPU 퍼포먼스가 높아지다 보니까 빠른 똑같은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 퍼포먼스가 빨라지면 좀 더 빨리 처리를 하고 슬립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 면에서 그 파워 에피션시가 더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만의 장점인 PPI라는 그 특수 기능이 있는데요. CPU를 굳이 깨우지 않고 IO들 간의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U에서 소모할 수 있는 전류를 제거를 함으로써 소모 전류가 더 낮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데이터 통신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EasyDMA를 추가를 했고요. 그 EasyDMA 때문에 데이터 통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빠른 속도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소모 전류가 더 낮아졌다라는 다양한 그 지금 펑션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DC-DC, LDO 이런 부분들을 그 자동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IC에서 제어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EEMBC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코어 마크라는 그 개념을 도입을 해서 각각의 그 MCU 또는 AP 등 뭐 일반적으로 노트북의 코어 마크도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 그 각각의 CPU들을 테스트를 했을 때 코어 마크가 현재 215로 나타났고요. DSP를 사용을 했을 때는 2배 이상, 그리고 아까 저희는 M4F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M4F 플로팅 포인트를 지원을 하면서 10배 이상 그 퍼포먼스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모 전류, 그러니까 밀리암페어당 코어 마크를 그러니까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플래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밀리암페어당 90점의 코어 마크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지만 이런 벤치마킹 툴이 코어 마크라는 건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디바이스 폰으로 많이 썼잖아요. 디바이스 폰 지금 한 30년까지 그걸로 썼는데, 그걸로 이제 벤치마킹 해보니까 그렇게 좀 정확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많아서 최근에는 코어 마크라는 걸로 많이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검증된 그런 벤치마킹 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어제 발표가 최초로 됐고요. 예, 노르웨이에서 저희는 노르웨이 회사다 보니까 노르웨이에서 그 런치 쇼가 있었고 현재는 알파 버전의 엔지니어링 샘플만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올해 말쯤 이루어질 거고요. 이제 프로덕션이 이루어질 때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SDK,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저희 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각 기능별로 어떻게 저희가 그 지원을 하고 어떤 점수, 그 타사 대비 얼마큼 많은 점수를 수치화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처음으로 프로세서, 저희 CPU가 되겠죠. 그 CPU에 대해서 성능과 파워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64MHz의 ARM Cortex M4F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인베디드 플래시 512KB의 플래시 메모리를 내장을 하고 있고 캐시의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CPU하고 저희 RF 간의 통신 또는 CPU 내에서 어떤 특정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캐시를 썼을 때 캐시를 쓰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MBC 코어마크 벤치 사이트에서 그 점수를 냈을 때 215점이라는 점수를 달성을 했고요. DSP를 사용을 했을 때는 2배, 플로팅 포인트를 사용을 했을 때는 10배 이상 성능을 내고 있다. 네. 이런 앞서서 이제 그 CPU, 하이 퍼포먼스의 CPU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모 전류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개선된 제품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 플래시 같은 경우는 밀리암페어당 코어마크 점수가 90점, 그리고 헤르츠당 38 마이크로 암페어, 그리고 램 같은 경우는 메가헤르츠당 30 마이크로, 그리고 DSP 같은 경우는 2분의 1, 그 다음에 플로팅 포인트 같은 경우는 10분의 1로 기존 대비 그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잘 와닿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런치된 디바이스는 저희랑 비교를 했을 때 가장 강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 4개사가 있는데요. 각 그 ABC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CPU 퍼포먼스, 그 다음에 그 각 MCU의 그 모델에 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굳이 저희가 이제 비교하는 데이터에 각사의 이름을 명기하지 못한 점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그 출력물에 보시면은 요 장표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희들이 오늘 별도로 다 그걸 뺐는데요. 자료에 드릴 때는 저희들이 실수로 ABC의 실명을 회사 이름을 다 거론했기 때문에 그걸 다 뺐거든요. 네. 이걸로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메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64MHz의 CPU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M4F입니다. 기존 대비 굉장히 빠른 클락 스피드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클락 스피드뿐만 아니라 그 M0 또는 M3보다 훨씬 더 개선된 그 IC의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A사 같은 경우는 96MHz의 더 높은 클락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코어 마크 점수로 봤을 때는 저희보다 낮은 점수가 될 거고요. DSP 또는 플로팅 포인트를 봤을 때는 현저하게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M3 대비 저희가 코어 마크 점수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DSP하고 그 플로팅 포인트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른 저희가 성능을 보이고 있죠. 그나마 똑같은 그 M4F를 가진 회사가 C사가 있는데요. 이 C사 같은 경우는 CPU 클락이 낮습니다. 저희보다 낮고 그 하드웨어 IC를 설계를 할 때 저희보다 똑같은 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보고 비교를 한 건 아니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 클락 스피드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캐시 기능들, 플래시 그 캐시 기능뿐만 아니라 EGDMA 같은 여러 가지 그 하드웨어 펑션들 때문에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10%에서 또는 뭐 한 그 40% 이상 저희가 그 시장에 나와 있는 타사들보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코어 퍼포먼스는 네. 인정할 수 없는 고정된 거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경쟁사 대비해서 이렇게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어떤 자체적인 어떤 악셀레이터 기능, 어떤 코어 프로세스 기능을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AHB 원래는 암코어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표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버스 근데 그 버스 사이즈가 폭이 더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캐시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뭐 플래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시간보다 그 메모리에 상주를 시켜놓고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근데 그런 캐시 기능들을 MPU하고 접목을 하면서 좀 더 빠른 처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좀 잘 이해가 되셨나요?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네. 뭐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때 그러니까 좀 질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네. 암코어가 갖고 있는 어떤 네. 특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네. 어쨌든 경쟁사들이 동일한 암코어를 라이센스에서 적용을 했을 경우는 네. 어떤 동일한 퍼포먼스를 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아키텍처 라이센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암코어에 대해서 그래서 의료직에서 손댈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미 그건 고정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네, 나름대로 그 퍼포먼스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 네.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설명해 주신 건 암코어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네, 암코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지만 거기에서도 저희가 좀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폭 자체를 더 늘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네. 좀 더 그걸 쉽게 안 이해할 할 수 수 있도록 없죠. 예.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암코 다음 쪽에 있는 하드웨어 설계하는 거랑 이쪽 그 밑단에 이걸 설계를 같이 할 수 있는 회사는 잘 드물어요. 근데 저희들이 그 거의 유일한 회사고요. 그러다 보면은 암에 대한 퍼포먼스를 최대한 낼 수 있는 쪽으로 설계를 하겠죠.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암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거에서 우리만의 뭔가 있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들 수가 있어요. 아까 PPI랑 EGDMA라는 걸 설명했는데요. PPI 개념으로 설계한 회사는 저희밖에 없어요. 아직. 이게 뭐냐면은 CPU를 개입시키지 않고 페리페럴 대 페리페럴로 직접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거예요. 프로그래머블 페리페럴 인터페이스 자체로 딱 하기 때문에 CPU가 개입 안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퍼포먼스를 더 딴 데다 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또 모든 페리페럴 인터페이스에 EGDMA 전부 다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CPU가 개입하지 않고 바로 그 페리페럴 할 가운데 내부로 다이렉트 액세스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나 퍼포먼스가 높아진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예를 들었어요. 네, 실제로 질문을 그 저한테 하실 때는 이제 CPU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질문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파워 에피션시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김재호 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PPI나 EGDMA 그다음에 캐시 기능 같은 경우를 씀으로써 속도도 물론이지만 그 소모 전류 부분에서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파워 에피션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앞서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김재호 부장님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PPI라는 저희가 저희만의 독특한 그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드웨어 알고리즘이에요. 내부적으로 각각의 페리페럴들이 CPU 개입 없이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RF를 리스닝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런 RF의 안테나들을 이제 리스닝 할 수 있도록 RX 부분을 이제 깨워야 되는데 CPU가 그때그때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 소모 전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IO들 간에 RX가 있으면은 인터럽트를 띄운다던가 아니면 RX가 있으면 특정 GPIO만 동작을 시키도록 그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사 대비 그 소모 전류를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밀리암페어당 그 코어 마크 점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코어 마크 점수가 아까 그런 기능들 때문에 높다라는 거. 그리고 DSP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DSP 퍼포먼스에서 오는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하고 슬립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낮은 소모 전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플로팅 포인트 같은 경우도 DSP와 동일하게 그 2배에서 지금 10배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10배로 빠른 속도로 동일한 인스트럭션을 처리하고 슬립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소모 전류 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사 대비 비교를 했을 때 현재 이 그래프와 같은 소모 전류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작게는 뭐 10% 이상 그 소모 전류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저희가 NRF 5돌 시리즈를 출시를 하면서 가장 높은 그 퍼포먼스의 CPU가 되었고 가장 낮은 파워 소모 전류를 나타내는 CPU가 되었고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시장을 한 단계 앞서서 이끌어갈 그런 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배터리 라이프, 그러니까 소모 전류 부분에서도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고객사들이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 동일한 배터리를 사용을 했을 때 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그리고 칩 한 개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집적을 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사이즈 부분도 훨씬 더 좋아졌고 소모 전류 퍼포먼스 부분도 훨씬 더 좋아졌다. 자, 이제 라디오 저희는 RF 회사입니다. 실제로 MCU가 저희가 메인이 아니고 BLE가 저희가 메인이기 때문에 RF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저희는 개선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안 나오네요. 뭔가 좀 안 주고 나면 안 되는 거네요. 이제 깨달았어요. 좀 넣고 네, 이걸 설명드렸는데 이게 안 나오고 있었네요. 네. 네, 기존의 오하나 대비 저희가 RX 센시티비티 또는 TX 파워를 아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5돌 시리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6dB의 RX 센시티비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TX 퍼포먼스, 그 다음에 그 선택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RX의 센시티비티를 더 늘렸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파워 에피션시. 결과적으로 CPU만 그 소모 전류가 높아진다. 그거는 RF의 성능에 별로 이렇게 좌지우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객사들한테 어떻게 좀 더 낮은 소모 전류의 제품들을 제공을 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RF 부분도 소모 전류를 같이 떨어뜨리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RX가 이제 액티브 상태로 동작을 할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5.5mA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에버리지입니다. 네. TX로 0dBm으로 이제 TX 파워를 쏠 때 5.5mA. 그 다음에 TX 파워를 최대한 저희가 맥시멈 4dBm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올렸을 때 7mA. 그리고 스타트업 시간이 기존보다는 훨씬 더 낮은 아마 120 마이크론 정도 됐을 텐데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줄여서 40 마이크로로 동작을 할 수가 있고 RF 스위칭 타임을 20 마이크로 세컨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PU를 동작하고 BLE 단에서 어떤 그 액티비티가 있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적은 소모 전류를 차지를 하고 있고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모 전류로 봤을 때는요, 기존의 오하나 대비 또는 타 벤더 대비 30% 이상의 그
30% 정도의 그 로우 파워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RX 센시티비티가 타사 대비 또는 저희 그 기존 제품 대비 8dB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훨씬 더 먼 거리에서도 수신이 가능하고 TX 파워도 안정적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먼 거리로 데이터를 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오하나 시리즈에서 CSP를 사용을 했을 때는 그 벌룬을 추가적으로 장착을 해야지만 RF 성능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칩 내부적으로 가져감으로써 훨씬 더 작은 사이즈가 됐지만 이런 온칩 벌룬까지 가져감으로써 그 실장 면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커스터머 그 제품에서는 훨씬 더 작은 사이즈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라디오 퍼포먼스가 결과적으로는 센시티비티가 늘어나고 소모 전류가 줄어듦으로써 그 거리가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2메가의 지금 스루풋을 낼 수 있는 RF 디바이스다 보니까 그 스루풋 자체도 지금 높아질 수 있고요. 현재는 블루투스 6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는 1메가지만 추후에는 2메가로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 저희 칩을 굳이 하드웨어를 변경을 하지 않고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을 했을 때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센시티비티가 높아지고 TX 파워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 신뢰성, 커넥션의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 실제로 이런 커넥션 신뢰성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RX 센시티비티가 떨어지고 TX 파워가 낮게 되면 좀 거리가 떨어지면 계속 끊어지게 돼요. 근데 실제로 끊어졌을 때 다시 커넥션을 위해서 그 소모되는 전류, 그 여러 가지 커넥션을 위해서 여러 개의 패킷을 주고받게 되는데 여기서 소모되는 전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굳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연결성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모전류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뭐 RX 파워, RX 그 소모전류, TX 소모전류만 비교를 할 게 아니라 이런 센시티비티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제거가 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모전류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이 그렇게 하는 네. 모든 네트워크가 네. 연결하고 나서 딱 끊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연결하고 나서 끊어질 때 기존보다 더 효율적으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 일단 끊어진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끊어진데 만약에 10m까지의 거리를 기존의 오하나 시리즈에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센시티비티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늘어났기 때문에 20m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10m에서 끊어졌다. 저는 이제 10m에 가 있지만 만약에 11m라고 하면 제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오하나 시리즈에서는 붙었다 떨어졌다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예. 거리를 늘려줬다라는 말씀. 맞습니다. 예. 거리를 늘림으로써 이런 커넥션들을 디스커넥션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소모 전류가 더 안정적, 더 낮게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네,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칩 벌룬 자체를 저희가 5돌 시리즈에서는 칩 안쪽으로 가지고 오게 됨으로써 그 사이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작아졌고요. 그리고 그 퍼포먼스적인 부분들, 아까 RX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센시티비티를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에 벌룬을 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그 앞에 뭐 캐패시터를 단다던가 뭐 인덕터를 단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좀 더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RC 자체를 바깥에 추가적으로 단다는 거는 비용적으로 내가 더 많은 돈을 내놔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그 제품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싶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칩 안쪽으로 가지고 옴으로써 한 개로 만들어서 추가적인 비용들을 들이지 않도록 저희가 개발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비용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네. 벌룬 같은 경우는요. 뭐 저희도 레커멘딩 하는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싼 거는 대만 회사도 있고 비싼 거는 뭐 유럽 회사도 있는데 그
듣고 봤을 때 저희가 레커멘드 하는 회사가 한 3개 정도 되는데 그 가격은 좀 편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뭐 10몇 센트 정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은 10몇 센트 즉 100 몇십 원 그거 얼마나 차이 나냐. 근데 시장에 진짜 나가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 10몇 센트가 상당히 큰 차지를 비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좀 고려를 하시면은 그 개발자나 생산자 입장에서는 아주 큰 메리트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가격도 가격인데 뭐 이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게요. 그 실제로 그 매칭단을 예전에는 뭘로 쓰거나 디스크리트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디스크리트로 설계를 하게 되면 그때 RF 튜닝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C값, L값 다 조정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안테나 바로 그냥 고쳐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진 게 큰 의미가 있다. 개발이 우위를 예. 네, 이런 모든 그런 개선 사항들이 저희 회사를 이제 한 단계 앞서서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고요. 라디오의 이제 파워 부분들이 다 개선이 되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저희가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나중에 올 연말에 이제 그 프로덕션 릴리즈가 되는 시점에 더 나은 개선 사항들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좀 더 많은 데이터 그리고 좀 더 적은 그 소모 전류 그 다음에 다양한 그 토폴로지들 뭐 현재는 지금 그 스타 형태의 그 BLE 토폴로지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BLE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추후에는 메시도 저희가 지원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엔트 같은 경우는 현재도 메신을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쪽 2.4기가 RF를 가지고 메시를 현재도 만들어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는 분야에서도 저희가 추후에는 다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모전류 부분에서는 훨씬 더 낮은 소모전류를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패킷 자체 저희가 RF 성능을 개선을 하면서 그 데이터 로스율을 훨씬 더 떨어뜨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만약에 20개의 패킷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2개의 패킷이 로스가 나면 BLE 입장에서는 2개가 정상적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계속 이제 그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2개를 로스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을 기존에 2개였다라고 하면 이제 1개로 줄인다던가 그 1개마저도 훨씬 더 낮은 레이트, 낮은 그 발생률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RF로 개선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RF 센시티비티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 디스커넥션이 이제 더 낮은 확률로 이루어질 거다. 그런 부분에서 소모전류 부분이 훨씬 더 낮아질 거라는 거. 이제 라디오 부분을 지나서 다음 단계 시스템 페리페럴입니다. 이제 I/O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다양한 아까 뭐 PPI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NRF 5하나 대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NFC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의 초기에 제가 간단히 이제 NFC의 그 활용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NFC가 추가가 되면서 아마 사용자들 입장에서,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페어링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시큐리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추가를 한다라고 하면 뭐 미래에 어떤 회사는 페이먼트 부분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FC 같은 경우는 현재는 NFC A 타입의 태그를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로 SDK를 지금 이 프리 릴리즈 단계에서 내놓는 거는 블루투스 5OB. 이 5OB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페어링을 하기 위해서 NFC를 사용을 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굳이 사용자의 인풋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고 쉽게 그리고 빠르게 커넥션을 맺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NFC는 잘 아시겠지만 가장 근접하게 갖다 대야지만 통신을 하도록 그렇게 된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용자의 시큐리티 면에서도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대기 모드에 있다가 뭐 NFC에게 어떤 기능들이 동작을 하게 되면 이제 CPU를 깨워가지고 그 뭐 블루투스를 동작시킨다던가 그런 쪽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NFC는 실제로 의미한 게 상당히 큰데요. 지금까지 이제 카스터머 지원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NFC 없이 일반적으로 그 페어링을 할 때 아무리 보안 알고리즘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선으로 되어 있으면 그 중간에서 뭔가를 해커에서 캡처하면 뭐 힘들겠지만 가능하지 않겠냐 해킹이 그런 문제 이슈를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특히 이제 대기업에서. 그런데 반대로 이제 NFC로 태깅만 해도 된다고 하면 원천적으로 그런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 기능도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NFC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이 NFC 칩 자체를 IC 안쪽으로 갖고 왔다라는 게 아주 큰 장점이자 개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 타사 같은 경우는 NFC를 현재를 단 회사는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그 추가적으로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봄 사이즈가 늘어나고 코스트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많은 비용들을 소모를 해야 된다는 거. 예. 네, 이제 NFC를 설명을 드렸고요. 또 오돌 시리즈로 가면서 기존의 그 아이오들의 페리페럴 아이오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근데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하면 사실 개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는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하나에서는 SPI 기능에만 EasyDMA, DMA 기능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돌 시리즈로 오면서 UART, iSecureC, 그 다음에 SPI까지 SPI, iSecureC 같은 경우는 마스터 슬레이브 기능 모두 다 EasyDMA를 지원을 함으로써 그 스피드적인 부분에서 훨씬 더 빨라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메모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스피드적인 부분들은 훨씬 더 빨라지긴 했지만 빨리 처리하고 빨리 슬립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 소모 전류 부분에서도 훨씬 더 나은 개선 사항이 된 거죠. 그리고 iSecure S,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레퍼런스 킷을 내놓고는 있지만 기존에는 뭐 추가적으로 MCU를 달아가지고 보이스 처리, 그 iSecure 오디오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추가적인 MCU가 없이도 저희 칩 하나로도 그 iSecure S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오디오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구글 보이스, 그 다음에 시리, 애플에서 사용하는 그런 보이스 커맨드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그리고 ADC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동일하게 8개의 채널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12비트로 증가가 됐다라는 거. 12비트가 됐다라는 거는 정확도 면에서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는 PWM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PPI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오하나 시리즈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돌 시리즈에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드웨어 PWM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PWM을 소프트웨어로 지원을 했을 때 정확도 면에서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돌에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리고 오하나하고 동일하게 아날로그 컴패레이터, 그 다음에 쿼드라처 디모듈레이터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CSP 타입에서 비교를 할 때 오하나 시리즈에서는 31개의 GPIO를 지원을 하고 있었지만 오돌 시리즈에서는 32개의 GPIO를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거. IO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그 시스템 동작에서 그 소모 전류가 뭐 퍼포먼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IC, 실제로 ARM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ARM에서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은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와 별개로 저희가 그 칩 내부에 LDO, DC-DC를 추가를 하면서 그 파워 에피션시 부분에서
좀 더 개선된 로직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적은 노력으로 적은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파워 모드는 오프 모드가 있고 온 모드가 있는데요. 오프 모드로 들어갔을 때 400 나노 암페어의 소모 전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 상태지만 아무 동작을 하지 않는 아이들 상태에서는 1.2 마이크로 암페어. 그리고 RTC만 소프트웨어적으로 RTC를 동작을 하고 있을 때 아이들 상태에서는 1.6 마이크로 암페어.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각 램을 블럭 단위로 세그먼테이션을 해서 세그먼티드 된 그 램을 가지고 이제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요. 그 램을 4K 램을 계속 그 지우지 않고 살려 놓았을 때 그 램당 그 추가적으로 드는 소모 전류는 40 마이크로 암페어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다양한 그 여러 가지 페리페럴 또는 램,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그 소모 전류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PPI하고 EGDMA 같은 경우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그 결합이 되면서 실제로 CPU 성능은 높아지지만 시스템 파워, 에피션시 부분에서는 훨씬 더 개선이 되었다라는 거. 낮은 소모 전류를 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 대비 그 몇 배 또는 몇십 배의 그 소모 전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PPI하고 EGDM은 앞서서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PU의 개입 없이 그 프로세서의 개입 없이 그 각각의 페리페럴들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고요. 이 개념은 현재는 저희만 가지고 있지만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지 않을까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EGDMA 같은 경우는 뭐 DMA에 뭐 이런 여러분들이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DMA 기능을 추가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 더 낮은 소모 전류를 가지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결합이 되었을 때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 개발자 입장에서 소모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하실 거잖아요. BLE 같은 경우는 커넥션 인터벌이라고 해서 패킷을 주기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스펙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최소 단위가 7.5mm부터 최대 20초까지 이제 가능한데 그런 패킷 단위별로, 그러니까 시간별로 저희가 구분을 했을 때 7.5mm의 커넥션 인터벌에서는 3mA, 그 다음에 10mm에서는 420 마이크로, 100mm에서는 50 마이크로. 이 정도로 굉장히 작은 소모 전류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초 같은 경우는 9.5 마이크로 암페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코인셀 배터리가 220 mAh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런 코인셀로 썼을 때 1년 또는 2년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3장 남았습니다. 네, 사이즈는 기존에 대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작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3x 3.2고요. 기존 대비 3.5x 3.8의 그 5하나 시리즈보다는 훨씬 더 작은 사이즈. 그리고 번론 뭐 이런 여러 가지 페리페럴 패시브 소재들 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즈적인 부분 전체 이봄 사이즈는 훨씬 더 줄어들 거라는 거. 그래서 저희 경쟁사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가장 작은 사이즈,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내는 CPU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사이즈의 IC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타사 대비 10% 이상 또는 뭐 한 50% 넘게도 저희가 지금 실장면을 줄이고 있는 그런 IC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아까 이제 옆분이 이제 저희 IC를 이제 사진을 찍으셨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이제 3.0과 3.2가 아니라 이제 저희는 패키지가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QFN 패키지 6과 6이고요. 이제 작은 게 CSP의 3.0과 3.2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6과 6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반 사이즈가 이제 저희 CSP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다시 한번 두 가지 형태로
지금 베리언트로 저희가 출시를 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예, 뭐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타입은 두 가지고요. 일반적으로 QFN 타입 같은 경우는 6x6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마 쉽게 개발을 하실 때는 보통 QFN 타입을 많이 쓰시겠지만 사이즈에 굉장히 민감하신 예, 그런 분들은 이 CSP 타입을 보통 많이 채택을 하십니다. 네, 이렇게 사이즈적인 부분, 예, 다양한 IC들을 한 IC에다가 직접 하다 보니까 예, 정말 이렇게 다양한 많은 개선 사항이 있었고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뭐 앞서서 여러 가지의 비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예, 소모 전류, 그 다음에 사이즈,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세계 최강이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칩들이 저희 칩, 그러니까 오하나 시리즈, 오돌 시리즈가 CSP QFN 타입이 아마 예, 저희도 지금 오하나 시리즈도 현재 전 세계를 리딩을 하고 있지만 오돌 시리즈는 예, 기존의 아예 시장을 갈아엎는 예, 저희가 게임 체인저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이제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예, 그런 예, 칩이 아닐까 예, 감히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오 하나에서 오들로 소프트웨어 마이그레이션 하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나요? 아, 예.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저희가 중요한 걸 빠뜨리고 갈 뻔했네요. 예. 오늘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을 예, 딱 깜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오하나 시리즈하고 오돌 시리즈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하나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계시던 그런 소프트웨어 구조를 그대로 오돌 시리즈에 가져올 수 있고요. 실제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달라지긴 했지만 저희가 레지스터 부분들을 기존의 오하나 시리즈에서 갈아엎은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레지스터를 달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부분만 만약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 설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마이그레이션 부분에서는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하고 오하나 시리즈에서도 많은 고민들 끝에 탄생한 소프트웨어 디바이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를 그대로 오돌 시리즈에도 적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하나 시리즈에서 개발했던 거를 오돌 시리즈에서 그대로 갖고 오면 소모 전류는 물론 줄어들겠지만 실제로 제품 면에서는 조금 성능에 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오하나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현재 지금 프리 릴리즈에서 지금 내놓은 저희가 SDK 아마 오늘부터 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오하나 SDK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들고 와서 오돌 쪽에 약간의 레지스터 셋만 변경을 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걸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의 끝이고요.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아까 그 시큐리티, 그러니까 보안 측면에서 이게 향상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NFC 기능 탑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NFC 보안의 장점이신 거고, 그러면 블루투스 기존에 사용하는 보안 면에서는 딱히 아닙니다. 개선이 됩니다. 그거를 사실 한 개씩 다 나열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저희 칩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 장표에는 제가 표시를 하진 않았지만 블루투스 4.2에 대해서 이미 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4.2 같은 경우는 그 LE 프라이버시 1.2가 들어가고요. 그 링크 제가 정확하게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시큐어드 커넥션이 지원이 됩니다. 4.2 블루투스 스펙에서. 근데 4.1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4.1이 아니라 5하나 시리즈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5돌 시리즈에서는 CPU적인 퍼포먼스 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그런 부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5돌 시리즈에서는 그 정식 런치, 프로덕션 릴리즈 때는 다 탑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NFC뿐만 아니라 BLE, RF의 커넥션 면에서도 훨씬 높은 그 시큐리티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실제로 그 블루투스 4.2를 탑재하게 되면 그 시큐리티 부분에서 상당히 보완이 될 텐데 굳이 NFC를 쓰는 이유가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도 뭐 키 인풋을 한다던가 어떤 유저 그 액티베이션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조차도 사실 사람들이 쉬운 방향 쪽으로 많이 지금 계속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조차도 필요가 없다. 단순히 현재 인프라는 뭐 애플 같은 경우는 NFC를 집어넣긴 했지만 동작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폰은 이미 NFC를 다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커넥션을 맺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LCD가 없고 키보드가 없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커넥션을 맺게 되면 시큐리티를 적용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RF적으로. 이제 그럴 때 그 NFC로 키를 교환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에 셋탑박스가 있어요. 근데 셋탑박스는 물론 TV랑 연결을 하긴 하지만 셋탑박스 자체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셋탑박스가 메인이 되고 집에 여러 가지 센서들, 온도 센서, 습도 센서, 그 다음에 먼지 센서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난번에 IPv6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근데 많은 라우터들이 이제 그 BLE를 탑재를 하겠죠, 미래에는. 근데 그렇게 BLE를 탑재를 했을 때 UI 없이 그 라우터하고 커넥션을 맺어야 돼요. 디바이스들, 센서들이. 근데 그런 그 NFC의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맺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물론 맺을 수는 있지만 그런 시큐리티 부분 그리고 정확도 면에서는 NFC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NFC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고 탑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걸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커스터머 입장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 이제 개선이 되고 그 사람들이 노력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실제로 페이먼트 시장에서도 내가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하나만 가지고 가서 딱 하고 결제를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블루투스 4.2 지난번에 발표할 때 같이 나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기사를 본 어떤 독자가 이런 질문을 꼭 해달라고 그랬는데 네. 자꾸 에너지를 낮추다 보면 데이터 네. 유실이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런 경우에 4.2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 유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소모 전류를 낮추는 거는 사실 데이터 유실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요. 큰 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실제로 소모 전류보다는 데이터 속도가 빨라지는 게 유실의 가능성이 사실 더 높아요. 그 똑같은 시간 내에 데이터를 많은 양을 보내다 보면 이것들을 패킷을 엄청나게 짧게 보내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떤 뭐 와이파이나 또는 다른 2.4기가를 쓰는 제품들이 그 RF적으로 그 시그널을 내보내게 되면 컴플레인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되지 4.2로 가고 그 시큐리티가 높아지고 소모 전류가 낮아지는 부분에서는 사실 그런 가능성은 사실 크진 않습니다. OE 제품에서는 데이터 유실에 개런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런티라는 게 사실 100%를 다 개런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도 물론 그 데이터를 보내는데 어떤 2.4기가 대역에서 RF 시그널을 계속 쏴대면 저희도 물론 깨지고 계속 리트랜스미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리트랜스미션을 줄이기 위한 메커니즘들이 저희가 그 IC 내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대비 훨씬 더 높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나왔나요? 가격은요. 오일리하고 비교가 예, 오일리 간단히 비교를 해드리자면 혹시 이거 좀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선 기본은 지금 잘 보셨겠지만 O 하나 대비해서 성능면이나 피처면이나 상당히 월등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들이 생각을 하실 때 예를 들자면 O 하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M0포하고 O2은 M4인데 이거의 뭐 기능이나 성능은 상당히 월등하죠. 생각을 보통 하실 때 엔지니어들은 이 정도 성능이면 가격이 이만큼 올라갈 거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O 하나 중에 저희 디바이스 중에 여기서 중요한 게 QFAC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256K는 동일하고요. 플래시로. 요 제품인데 지금 그리고 램이 32K입니다. 바이트 램입니다. 요 디바이스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게 8에서 10% 정도밖에 업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1불 50이라고 하면은 O2 같은 경우는 10%를 한다고 하더라도 6.65밖에 안 되는 거죠. 8%라고 하면은 당연히 더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성능이랑 피처 대비해서 가격은 거의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시 한번 O 하나 대비해서 8에서 10% 정도 더 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가격을 못 드리는 게 뭐냐면 이 QFAC도 어떤 밴더도 다 마찬가지지만 수량이나 업체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 좀 편파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1점 얼마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평균으로 봤을 때 O 하나 시리즈 중에 QFAC 제품 대비해서 8에서 10% 정도 더 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꿔서 말씀하면 오일과 오일의 성능만 놓고 비교하면 동일한 수준의 가격을 제공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낮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뭐 업체마다 이제 좀 차이가 있겠죠. 그걸 어떤 관점에서 보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벤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성능이 업된 대비해서 가격은 8에서 10%밖에 안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상의 가격이 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사 뭐 저희 O 하나라는 비교를 하지만 이제 아까도 발표를 드렸듯이 저희 경쟁사가 ABC가 있다고 하면은 그 ABC 업체들도 최근에 이제 출시하고 출시 예정인 제품들을 저희가 좀 비교를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과 대 사과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도 이제 비교를 아까 드렸는데 성능 외에 가격도 저희가 시장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격 면에서도
타사 경쟁사에 비해서 저희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점유율이 1위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이건 수치와 어느 정도인가요? 말씀 가능하실까요? 뭐 간단히 수치라고 하기는 정확히 저희도 뭐 그 전문 기관들이 이제 서베이하는 게 있는데 그건 좀 편판에 있습니다. 근데 간단히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BLE 스마트 액세서리, 액세서리 쪽을 구매를 하셔서 열어보시면은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놀이기기 많이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요. 뭐 제가 뭐 여러 번 이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시장이 그래도 BLE 스마트의 가장 큰 시장이 밴드 형태거든요. 액티비티 밴드가 되는 그런 형태의 시장인데 예를 들자면 그 시장을 보자면 탑 5로 보시면은 뭐 소니, 핏빗, 조본, 미스핏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가르멘 이런 회사들이 5개가 있는데 열어보시면은 90% 이상이 저희 놀이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모델에는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개 업체의 일부 모델은 솔직히 저희가 안 들어간 게 약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중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90 몇 프로 정도는 다 저희 걸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90몇 프로를 더 올리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이제 뭐 저희가 제품을 낸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네. 90%를 탑 5 안에 90%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표를 얘기를 한다면 저희도 예, 5들로 갈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저희 ABC 경쟁사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자면 이거는 뭐 현실이니까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TI를 예를 들게요. TI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쪽에서 릴리스하기 전에는 최근 버전 전에는 805 하나 코어를 썼는데 지금 현재는 뭐 다 프레스 릴리스가 나오는 거니까 말씀드릴 수 있지만 T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M3를 출시를 했잖아요. 코어로 이런 형태로 저희 경쟁사가 따라오니까 저희는 또 앞서가고 이런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CSR 같은 경우는 전체 코어를 운영을 하고요. 예를 들자면 TI 같은 경우는 805R을 쓰잖아요. 코어를 최근 거 전에는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업체들이 경쟁사들이 저희는 5 하나는 지금 M0 코어를 썼습니다. 저희는 항상 앞서갔죠. 앞서가다 보니까 경쟁사들이 따라옵니다. 따라가면 저희는 그냥 그 시장을 계속 키우려면 저희도 앞서갈 수밖에 없죠. 그럼 저희는 또 앞서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사가 당연히 따라 올라오니까 저희는 경쟁사 대비해서 성능이나 가격면이나 메리트 있는 제품을 신규 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성능을 또 올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집어넣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가격은 이제 별로 안 올리고 그러려면 안에서 출혈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생산 기술 면에서 어떤 출혈이 셉니다. 아주 출혈이 가지고 저희는 생산 기술로 뭐 예, 커버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 회사는 연봉 저기 뭐죠? 예고를 하는 게 예를 들면 7월입니다. 겁나 춥겠습니다. 7월이 다음 달인데 7월이 너무 셉니다. 농담이고요. 가장 큰 거는 어차피 반도체 쪽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상황인데 저희가 공정으로 따지면은 지금 0.18 공정을 쓰고 있거든요. 5 하나까지는. 그때까지는 계속 저희 제품들이 0.18을 썼는데 마이크론을 썼는데 지금 5돌 시리즈 같은 경우는 지금 55 나노를 쓰고 있습니다. 공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속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하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 이 공정이 바뀔수록 당연히 단가는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경쟁사들이랑 뭐 한마디로 이제 경쟁을 하려고 하면은 저희도 한마디로 이제 좀 속된 말로 머리를 쥐어 짜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도 공정을 바꾼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는 다 그리고 동일한 게 뭐냐면 당연히 신규 칩이 출시하면 가격이 높잖아요. 높고 웬만큼 시장에서 우리 제품들 많이 써지는 즉 저희 IC에서는 가격이 높겠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초창기에 이거 출시한 대비해서 다시 한번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칩을 시장에 많이 뿌렸기 때문에 저희는 패블레스 회사입니다. 즉 이제 오늘 처음 참석하시는 기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패블레스 회사다 보니까 자체 팹이 없습니다. 저희 팹은 이제 TSMC를 주로 쓰는데 당연히 저희가 칩을 많이 쓸수록 TSMC랑 예를 들자면 내구도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팩터들이 좀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페이먼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지금 페이먼트 되는 아까 제품군의 비중이 높은 게 밴드라고 하셨고 네. 페이먼트 설명도 많이 하셨는데 페이먼트 밴드가 지금 없잖아요. 네, 사실 페이먼트 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그 커스터머들이 그런 쪽으로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NFC에 대해 그냥 활용도 면에서 이제 그 예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그거를 뭐 네. 진행이 된다는 그런 거는 네. 아니고 그냥 뭐 네, 어제 런치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 NFC 기능은 페어링 기능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고 네. 어떤 페이먼트 쪽에는 좀 그걸 먼저 고려한 것이 아니라 네, 페어링이 제일 먼저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페이먼트는 이제 예지를 들어서 저희가 좀 말씀드린 거고요. 페이먼트가 주가 아니라 저희는 NFC 기능을 넣은 게 이제 그 사용자 접근성. 네. 페어링의 그런 번거로움, 사용자들이 사용할 때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그 플러스 알파가 뭐 시큐리티도 되고 뭐 예를 들면 페이먼트도 될 수 있고 이래 이런 거는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고 주 메인은 지금 현재로서는 페어링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그 시큐리티를 좀 더 좀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네. 내용 보니까 무선 충전 언급 단어 하나 정도 있었는데 네. 설명이 하나도 안 나와서 무선 충전 여기 넣으신 이유가 뭐죠? 아, 실제로 무선 충전의 그 파워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담당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RC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거를 담당을 하는 건 아니고 A4WP, 예, 리젠스라는 그런 그 A4WP 공진형 그 무선 충전 부분에서는 BLE를 반드시 컨트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하나 시리즈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동일하게 5둘 시리즈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현재 BLE 그 A4WP 시장에서도 BLE를 사용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장마저도 저희가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4WP 같은 경우는 저희 놀딕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좀 시작인데 이제 앞으로 봤을 때는 저희 놀딕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마켓인데 마켓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까지 뭐 커머셜로 나와 있는 제품들은 그렇게 시장에 많이 있지는 않지만 향후 미래로 봤을 때는 놀딕이 점유율이 상당히 높을 거라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디자인하고 있는 업체들도 공진형 리젠스 업체들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엔지니어들은 특별히 그 분야에서 일하시는 엔지니어들은 다 알고 계세요. 놀딕이 거의 대세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디자인 킷 그 지금 다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다운 가능한가요? 아, 예, 중요한 질문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오두를 런치를 하면서 그 모든 데이터 시트, 모든 문서들을 다 오픈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그 저희 그 개발 킷을 구매를 하면 거기에 프로덕트 키가 있었는데 그거를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입력을 해야지만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그 문서들을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제부터 메인 홈페이지를 바꿨고요. 거기 메인 홈페이지에서 다이렉트로 그런 문서들을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5하나 시리즈 아마 올해 초부터 다 그 오픈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웹사이트에 접근해서 그냥 다운로드만 받아 가시면 되는 거죠.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세미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디벨로퍼 존이라는 그 오픈 커뮤니티 사이트를 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 저희가 그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들, 모든 것들이 가능하면 모든 사용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제약 없이 이용을 할 수 있게 오픈 한다는 게 저희 회사의 방침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잠깐 죄송한데 본사에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밤 12시에 제품이 안나운스가 돼가지고 제가 어제 한 10분 일찍 본사를 보내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그 링크 주소가 새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메일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원하는 오둘 회사에 이제 이 새로 그 페이지 링크인데 거기 들어가시면 뭐 피처나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거나 그런 거 보실 수 있어요.
저희 그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다큐멘테이션이라고 링크가 있어요. 거기 쪽 들어가시면 모든 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경영사라 하더라도 다그 저희 모든 기관들 다 있습니다. 보도 자료에 있는 링크 말고 제가 따로 보내드리는 이메일 사용하시면. 네, 저희 회사 방침이 아까도 NFC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는 게 저희 회사의 방침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개발 키트, 개발 소프트웨어 또는 개발 다큐멘트들도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저희 회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오두를 뭐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하나에서도 이미 다 오픈을 했지만 오돌 시리즈부터는 사용자 접근이 좀 더 편하게 우측 상단에 홈페이지에다가 링크를 걸었고요. 다큐멘트조차도 이제 다 무료 오픈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면에는 충분히 솔루션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판단에서 모른다. 공인 차원에서도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세이브가 가능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크게 봤을 때는 우선 발론이 제일 크겠고요. 발론 같은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량에 따라서 업체, 벤더에 따라서 그 발론 벤더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소량이고 좀 고가의 벤더 발론 같은 경우는 뭐 20센트 정도도 되는 제품들이 이제 지금 나와 시장에 이제 뿌리고 있는데, 우선 크게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몇 센트, 15센트라고 할까? 그거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거 말고 예를 들자면은 뭐 NFC를 어떤 형태로지 NFC를 별도의 이제 쓰려고 하는 업체들은 그것도 이제 내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세이브가 되겠죠. 그 NFC 같은 경우는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나요? 사실 따로 차지하는 필요 없고 NFC 안테나가 추가되기 때문에 저기 있는 게 안테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비용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실장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패시브 소재도 지금 11개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개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실장면이 줄었고, 말씀하신 대로 그 벌룬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줄었고, 그 다음에 칩 사이즈 자체가 일단 작아졌어요. 거기에서 한 번 더 줄었지만 추가적으로 클락이 기존에는 16메가였는데 지금은 그 32메가를 달아야 됩니다. 근데 클락이 보통 그 프리퀀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이즈는 작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물론 그 클락의 회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봄 사이즈는 기존 대비 훨씬 더 줄어든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무선 감도가 이제 높아지면서 네. 그럼 뭐 디스커넥트했다, 커넥트했다 이런 거에 따른 절전이 네. 절전력이 좋아져서 어느 정도나 향상된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전체 절전력의 그 부분이 어느 정도나 사실 거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어진 저희가 멀리 갔을 때 말고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서 일반적인 환경 영향이든지 그게 참 말씀드리기 좀 힘든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서 있을 때 뭐 2.4기가 대역이 엄청나게 모든 대역들을 다 쓰지 않는 한 끊어지진 않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비교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오픈 사이트에서 거리 단위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지금 기존 대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dB, 4dB 정도 더 훨씬 더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높아졌을 때 거리적인 면에서는 아마 몇십 미터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저기 언제냐는 아니지만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문서를 보면은 6dB 차이 날 때마다 가격이 2배라고, 아니 가격이 아니라 거리가 2배 차이 난다고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나와 있거든요. 네. 우선 거리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혼선 같은 것들은 뭐 성능 지장 같은 걸 더 막는 그런 건 예, 그런 것도 저희가 그 내부적으로 메커니즘을 IC에 집어넣은 상태고요. 그게 이제 올해 말에 저희가 정식으로 프로덕션 릴리즈가 될 때 아마 그때 같은 기능들을 다 점점 심해지지 않아요? 혼선 문제가? 사실 좀 많이 그렇긴 한데요. 지금 원래는 제일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와이파이였거든요. 2.4기가 대역에서 와이파이가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많은 그러니까 현재 출시되는 대다수의 그 액세스 포인트, 라우터라고 하죠. 그것들이 5기가를 지원을 하면서 많은 사용자들이 2.4기가대역에서는 네, 그 복잡하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져서 5기가대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4기가는 5기가가 출시되기 전까지는 많이 복잡했지만 5기가가 이후부터는 조금 더 그 환경적으로는 조금 나아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간섭에서는 점점 더 상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와이파이는 5기가대로 뛰었고, 그리고 기존에 2.4기가를 잠식하고 있던 솔루션 중에서 또 뭐 G웨이브 같은 거는 이제 1기가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2.4기가는 오히려 더 환경이 더 좋아졌고, 그 안에서 BLE 같은 경우는 패킹량이 워낙 작아요. 그래서 간섭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재정립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매치가 언제 지원돼요? 메시는 이미 저희 자체적으로 가지고는 있는데요. 그걸 아직까지 오피셜하게 좀 더 이렇게 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연내. 예. 이미 엔트라는 걸로는 뭐 아이디얼 리얼 메신입니다 지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좀 더 저희들이 원하는 잘 안 되고 이미 다 있긴 있습니다. ADC 쪽이 혹시 그 동급 타사 대비 차이가 혹시 있는 게 있나요? 비교 자료는 사실 없고요. 저희가 그 뭐 보통의 ADC 같은 경우는 몇 비트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타사도 보통은 한 12비트 정도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보통 MCU 쪽을 보통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코텍스 쪽은 이제 아키텍처 다 쓰지만은 네. 제조업체 이제 핵심 용량 결국에 이제 ADC나 뭐 이런 부분들을 MCU 안에 운집할 때 네. 어떤 기술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제 결국에 IoT 많이 타겟하시니까는 네. 센싱이나 이런 ADC 관련된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네. 뭔가 그 부분에 차이가 혹시 있으신가요? 기존 대비 사실 RC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것들을 좀 깊게 봐야 되는 문제라서 뭐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제거를 하고 정말 간단하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는 몇 비트 정도를 지원을 하느냐 그리고 그 몇 비트를 가지고 사실 그 몇 비트라는 것 자체가 값이기 때문에 그 얼만큼 세밀하게 볼 수 있느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비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확도는 더 높아지고 확실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속도가 기존 대비 훨씬 빨라졌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기준이라는 거는 오하나 대비, 네. 예, 오하나 대비 ADC의 성능, 그러니까 12비트 정확도가 아닌 실제로 센싱을 해서 값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기 때문에 샘플링 레이트가 높아졌다고.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RF 간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실제로 패킷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데이터를 많이 보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리고 블루투스 시그 4.2에서 잠깐 뭐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을 때 패킷 사이즈가 늘어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패킷 사이즈가 늘어났을 때는 사실 깨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BLE 현재 수준의 작은 데이터 20바이트, 30바이트의 데이터를 보내는 거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 컴플레이트가 나는 가능성이 뭐 와이파이나 또 다른 지급이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하나만 더 약간 헷갈려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미덴스가 여러 가지 동시 충전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여러 개를 놓으면 이게 아까 말씀한 간섭하고 인과관계가 마찬가지고 별로 간섭이 없다라고 해서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으로. 네, 그거는 사실 오하나도 똑같은데요. 그 기존의 RF적인 부분들 그 간섭이 사실 이 공중에서 일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리젠스의 A4WP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먼 거리에서 충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1m, 2m 이렇게 충전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TX 패드 위에 올려지는 형태이고 만약에 뭐 중간에 이렇게 그 가구들 뭐 책상 밑에 이렇게 TX 패드를 붙여 놓는다고 해도 보통 한 5cm 정도 될 거거든요. 그 정도 거리에서는 그게 큰 간섭을 일으키진 않을 거예요. 제가 궁금한 이런 거거든요. 이쪽에 한 10개를 깔면 네. 기기들을 그런 간섭이 발생하지 않나. NFC니까 다 저쪽 하면
무슨 소리예요? NFC하고 그 저희 BLE 그 BLE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A4WP에서는 NFC를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네, 뭐 그 추가적으로 그런 기능으로 사실 사용을 할 수는 있거든요. 올려졌을 때 바로 커넥션을 맺도록.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보시면 편하니까. 네, 맞아요. 예,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후에는 이 충전 패드 자체도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에서 자기 그 가게에다가 그 테이블 밑에다가 쭉 패드를 깔았는데 자기네들 인증된 그 사용자만 고객들만 충전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커넥션을 맺어가지고 그 실제로 인증 과정을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NFC가 좀 더 편할 거고요. 실제로 NFC의 그 프리퀀시 대역하고 A4WP의 무선 공진 주파수는 사실 좀 달라요. 네. 주파수 대역이 달라서 간섭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이 제가 이런 기자간담회를 가진 게 세 번째일 거예요. 원래는 이제 네 번인데 지난번에 이제 제가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이 질문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선 장소를 좀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메르스 때문에 참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예, 정말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점심 장소가 현대백화점 17에 있는 도원이라는 중식당이고요. 노르딕 서식콘서트로 예약이 되어 있어요. 네, 현대백화점 찾아가시는 가장 숏컷이 아마 팩스